새벽 5시 반. 김정자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다. 무릎이 욱신거린다. 어제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오래 서 있었던 탓이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무릎을 주무르다가 그는 천천히 일어난다. 복도는 조용하다. 딸과 사위, 손녀가 자는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길다. 이 집은 정자의 것이다. 남편이 떠난 후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산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김정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이 집안에서 아무런 무게도 갖지 못한다. 부엌 조명을 켠다. 싱크대에는 어젯밤 설거지가 남아 있다. 분명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밤늦게 사위가 라면을 끓여 먹었나 보다. 냄비가 그대로 놓여 있다. 정자는 한숨을 삼키고 고무장갑을 낀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한다. 아침 식사 준비, 수빈이 도시락, 빨래, 청소, 저녁 반찬 준비. 딸이 퇴근하기 전에 저녁은 꼭 준비해놔야지. 정자는 냉장고를 연다. 재료가 부족하다. 오늘 장을 봐야 한다. 계란, 우유, 돼지고기, 파, 양파. 머릿속으로 장바구니 목록을 작성한다. 지갑 속 현금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떠올린다.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한데. 밥솥에 쌀을 씻어 담는다. 물을 맞춰 넣고 취사 버튼을 누른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시금치를 데친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인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다. 6시 반.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사위 민수가 일어난 모양이다. 그는 화장실로 들어가고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정자는 재빨리 국그릇에 찌개를 담고 상을 차린다. 민수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친다. 아침 드세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대답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읽는다. 정자는 그 옆에서 설거지를 계속한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민수는 묵묵히 밥을 먹는다. 어머니, 이번 달 관리비 나왔어요? 민수가 물었다. 시선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을 향하고 있다. 네, 나왔어요. 얼마예요? 18만 원이요. 많이 나왔네. 전기세가 올랐나? 아마 난방비가 좀. 에어컨도 많이 틀었나 보죠. 아, 수빈이가 요즘 밤에 에어컨 켜고 자던데. 조금 줄이셔야겠어요. 정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에어컨을 트는 건 주로 민수와 유진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관리비는 제가 낼게요. 그러세요. 어차피 어머니 명의 집이니까 어머니가 내시는 게 맞죠. 민수는 태연하게 말하고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정자는 입술을 깨문다. 내 명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왜 내가 관리비를 내는 게 당연한 거지? 그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정자는 싱크대 쪽으로 돌아서서 계속 설거지를 한다. 7시. 딸 유진이 일어난다. 머리를 묶으며 부엌으로 들어오는 그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식탁에 앉는다. 엄마, 커피. 유진이 말했다. 정자는 즉시 손을 닦고 커피 포트에 물을 올린다. 인스턴트 커피 믹스를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건넨다. 유진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신다. 오늘 저녁은 뭐예요? 된장찌개하고 생선구이 하려고요. 생선 비린내 나는 거 수빈이 싫어하잖아요. 그럼 고기 볶음으로 할까요? 네, 그게 낫겠어요. 근데 엄마 어제 수빈이 도시락 반찬 너무 적었어요. 애가 학교에서 배고팠대요.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미안해, 어제 반찬이 모자라서. 엄마가 장 보실 때 좀 더 신경 써주셔야죠. 애가 자라는데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유진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커피를 마신다. 정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인다. 숨이 막힌다. 내 돈으로 장을 보는데 내가 뭘 더 신경 써야 하는 거지? 하지만 그 생각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수빈이가 일어난다. 교복을 입고 식탁에 앉는 손녀는 졸린 눈으로 정자를 바라본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 뭐예요? 계란말이하고 불고기 넣었어. 또 계란말이에요? 저번 주에도 계속 계란말이였잖아요. 수빈이가 투덜거린다. 유진이 끼어든다. 수빈아, 할머니가 해주시는 거 고맙게 먹어야지. 하지만 엄마 친구들은 다 도시락 반찬이 다양한데. 정자는 가슴이 저려온다. 수빈이의 말이 화살처럼 박힌다. 유진은 딸을 나무라지만 정자를 향해 다시 말한다. 엄마, 다음부턴 반찬 좀 다양하게 해주세요. 애가 학교에서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도시락을 수빈의 가방에 넣어준다. 수빈이는 그것을 받아들고 신발을 신으러 간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힌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진다. 유진과 민수도 출근 준비를 한다. 정자는 설거지를 마저 하고 식탁을 닦는다. 두 사람이 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완전히 고요해진다. 정자는 식탁 앞에 앉는다. 혼자 남은 공간. 텅 빈 집. 그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싼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눈물이 날 것 같다. 하지만 울지 않는다. 울 시간도 없다. 빨래를 돌려야 하고 청소를 해야 하고 장을 봐야 한다. 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베란다로 향해 빨래를 꺼낸다. 세탁기에서 꺼낸 옷가지들은 무겁다. 물기가 뚝뚝 떨어진다. 정자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털어 빨랫줄에 건다. 무릎이 욱신거리지만 멈추지 않는다. 오전 10시 장을 보러 나간다. 마트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다. 정자는 천천히 걷는다. 무릎 때문에 빨리 걸을 수가 없다. 마트에 도착해 카트를 끌고 필요한 재료들을 담는다. 계란, 우유, 돼지고기, 채소들. 가격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계산한다. 이번 달은 정말 빠듯해.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는다. 12만 원. 정자는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는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릎이 저려온다. 중간에 2번 멈춰 쉰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집에 도착해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는다. 숨이 가쁘다. 정자는 의자에 앉아 잠시 쉰다. 무릎을 주무른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하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럽다. 정자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떠올린다. 얼마 남지 않았다. 남편이 남긴 돈은 이 집을 사는데 거의 다 들어갔고 그 후로 정자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하지만 몇 년 전 가게를 정리한 후 소득은 없다. 국민연금과 약간의 저축이 전부다. 딸내가 들어오면서 생활비가 2배로 늘었어. 정자는 한숨을 내쉰다. 딸과 사위는 자신들의 생활비를 따로 내지 않는다. 공과금, 식비, 생활용품비 모두 정자의 몫이다. 처음에는 잠깐만이라고 했다. 형편이 나아지면 보태드릴게요라고 했다. 하지만 그 잠깐이 벌써 2년째다. 오후 2시 정자는 청소를 시작한다. 거실, 복도, 방.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한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무릎이 아프다.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하니까. 오후 4시 부엌에 다시 선다. 돼지고기를 썰고 양념을 만들고 불판에 볶는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썰어 접시에 담는다. 밥을 새로 짓고 상을 차린다. 유진이 퇴근하는 시간은
6시 반. 그 전에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6시. 정자는 식탁 앞에 앉아 기다린다. 준비는 끝났다. 하지만 그는 먼저 먹지 않는다.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혼자 먹는 게 왠지 미안해서다. 6시 반. 현관문이 열린다. 유진이 들어온다. 수빈이도 함께다. 두 사람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온다. 엄마, 저녁 됐어요? 응, 다 됐어. 빨리 먹어야겠다. 오늘 야근해야 해서. 유진은 손을 씻고 식탁에 앉는다. 수빈이도 앉는다. 정자는 국그릇에 찌개를 담아 앞에 놓아준다. 민수는 아직 안 들어왔다. 민수 씨는 오늘 회식이래요. 늦을 거예요. 유진이 대답하고 밥을 뜬다. 수빈이는 고기를 집어먹는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수빈이가 말한다. 정자는 그 말에 조금 안도한다. 많이 먹어. 하지만 유진은 얼굴을 찌푸린다. 엄마, 이 고기 좀 질긴데요? 아, 미안해. 고기가 좀 오래된 것 같아. 에휴, 장 보실 때 좀 더 신선한 거 사세요. 비싸더라도. 정자는 대답하지 못한다. 신선한 고기는 비싸다. 그래서 할인 코너에서 샀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다. 유진은 몇 숟가락 먹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많이 못 먹겠다. 회사 가야 해. 벌써? 응. 오늘 마감이 있어서. 엄마, 설거지 부탁해요. 유진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챙긴다. 다시 현관으로 나가 신발을 신는다. 수빈아, 숙제해.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네, 엄마. 현관문이 닫힌다. 정자와 수빈이만 남는다. 수빈이는 밥을 다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정자는 혼자 식탁에 앉아 찬밥을 먹는다. 입맛이 없다.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둔다. 설거지를 한다. 또다시 싱크대 앞에 선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정자는 무표정하게 손을 움직인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밤 9시. 민수가 돌아온다. 술 냄새가 난다. 그는 소파에 털썩 앉아 TV를 켠다. 정자는 부엌에서 물을 끓인다. 해장국을 끓여줘야 할 것 같아서다. 어머니, 배고파요. 뭐 먹을 거 없어요? 민수가 소파에서 외친다. 정자는 냉장고를 연다. 남은 반찬을 꺼내 데운다. 밥을 새로 퍼서 상에 놓는다. 민수는 그것을 받아 먹는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제 친구들이 집에 올 거예요. 네. 대학 동창들이요. 오랜만에 모이기로 했어요. 집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정자는 당황한다. 몇 명이나 오는데요? 한 5명? 그럼 제가 음식을 준비해야 하나요? 당연하죠. 집에서 모이는데 대접해야죠. 어머니 요리 솜씨 좋으시잖아요. 민수는 태연하게 말하고 다시 밥을 뜬다. 정자는 말문이 막힌다. 내가 왜 민수 친구들 음식을 준비해야 하지? 하지만 그 말을 하지 못한다. 알겠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민수는 만족스럽게 웃는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역시 어머니가 최고예요. 그 말이 정자의 귀에는 공허하게 들린다. 밤 11시. 정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이 집에서 가장 작은 방. 원래는 창고로 쓰려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딸내가 들어오면서 정자는 이 방으로 밀려났다. 큰 방은 딸 부부가 쓰고 중간 방은 수빈이가 쓴다. 정자는 침대에 눕는다. 무릎이 욱신거린다. 진통제를 먹어야 할 것 같지만 약통이 비어 있다. 내일 약국에 가야 한다. 오늘도 하루가 갔네. 천장을 바라본다.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른다. 나는 언제쯤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대답이 없다.
정자는 눈을 감는다. 잠이 오지 않는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있으면 적어도 하루가 끝난다. 토요일, 민수의 친구들이 온다는 날. 정자는 새벽부터 부엌에 섰다. 장을 보고 닭을 삶고 전을 부치고 샐러드를 만들고 과일을 깎았다. 손은 쉴 틈이 없다. 오후 2시 친구들이 도착했다. 5명의 남자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떠들고 웃는다. 정자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른다. 접시를 식탁에 놓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다음 음식을 준비한다. 어머님, 수고하세요. 한 친구가 인사한다. 정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천천히 드세요. 민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정자는 그들의 시중을 든다. 맥주를 따르고 빈 접시를 치우고 추가 음식을 가져온다.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인다. 저녁 6시 친구들이 떠났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다. 빈 병, 접시, 휴지, 과자 봉지. 정자는 그것들을 치운다. 민수는 소파에 누워 TV를 본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민수가 말한다. 하지만 일어나서 돕지는 않는다. 정자는 묵묵히 청소를 계속한다. 밤 9시 모든 걸 치우고 정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온몸이 쑤신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같은 질문이 또 떠오른다. 대답은 여전히 없다. 일요일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나 병원에 가기로 했다.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유진에게 말했다. 나 병원 좀 갔다 올게. 무슨 병원? 무릎이 너무 아파서. 오래 걸려요? 글쎄, 검사해봐야 알 것 같아. 그럼 빨리 다녀오세요. 오늘 점심은 집에서 먹어야 하니까. 유진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휴대폰을 본다. 정자는 대답하지 않고 외투를 입는다. 정형외과는 집 근처에 있다. 정자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는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진료실로 들어간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의사가 묻는다. 무릎이요. 계속 아프고 걸을 때마다 저려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반년 정도. 의사는 무릎을 만져보고 X-레이를 찍으라고 한다. 정자는 검사실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온다. 퇴행성 관절염이 좀 있으시네요. 연골이 닳았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약 드시면서 물리치료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드나요? 보험 적용되니까 크게 부담 안 되실 거예요. 일주일에 2~3번 오시면 됩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다. 총 비용은 5만 원. 정자는 카드를 긁고 영수증을 지갑에 넣는다. 이제 통장에 얼마 안 남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발걸음이 무겁다. 무릎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프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병원 치료를 시작한 지 2주. 정자는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간다.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다. 무릎 통증은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여전한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집안일은 줄어들지 않는다. 아침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을 싼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본다. 병원 다녀온 날에도 저녁 준비는 해야 한다. 어느 수요일 저녁, 정자는 물리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왔다. 시간은 오후 5시 반. 유진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정자는 서둘러 부엌에 섰다. 무릎이 저려왔지만 참았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굽고 나물을 무쳤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몸은 점점 지쳐간다. 6시 반.
유진이 돌아왔다. 식탁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엄마, 또 된장찌개예요? 응, 냉장고에 재료가 별로 없어서. 어제도 된장찌개였잖아요. 미안해. 유진은 한숨을 쉬고 자리에 앉았다. 수빈이도 함께 앉았다.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거의 없었다. 정자는 조용히 국을 떠먹었다. 엄마, 내일은 좀 다른 반찬 해주세요. 알았어. 그리고 엄마, 수빈이 내일 학교에서 준비물 사가야 한대요. 10,000원만 주세요. 정자는 지갑을 꺼냈다. 10,000원을 꺼내 유진에게 건넸다. 유진은 그것을 받아 수빈에게 주었다. 내 돈으로 준비물을 사는데 왜 딸을 통해서 주는 걸까? 정자는 쓸쓸했다. 금요일 저녁, 민수가 거실에서 유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 주말에 우리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 어디서? 압구정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 좋겠다. 나도 가고 싶다. 그럼 같이 가자. 수빈이는 어머니가 봐주시면 되고. 정자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다. 엄마한테는 물어보셨어요?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물어볼 필요 있어? 어차피 집에 계실 텐데. 그래도 나참 계속 괜찮아. 어머니는 이해하실 거야. 정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설거지를 마저 하고 부엌을 나왔다. 거실을 지나 자기 방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정자를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손을 꽉 쥐었다. 나한테는 묻지도 않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면 유진이 들을 것 같았다. 정자는 눈물을 닦고 누웠다. 토요일 저녁, 유진과 민수는 외출했다. 수빈이만 집에 남았다. 정자는 수빈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할머니, 오늘 뭐 볼 거예요? 글쎄, 넌 뭐 보고 싶어? 만화 보고 싶어요. 그래, 같이 보자.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만화가 나왔다. 수빈이는 웃으며 봤다. 정자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녀라도 곁에 있으니 덜 외롭네.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수빈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 저 숙제해야 해요. 그래, 들어가. 수빈이가 방문을 닫았다. 정자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TV는 여전히 만화를 틀고 있었다. 하지만 정자는 보지 않았다. 그냥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밤 10시, 유진과 민수가 돌아왔다. 두 사람은 즐거운 표정이었다. 술 냄새가 났다. 어머니, 수빈이는 자기 방에서 자고 있어. 그렇구나. 어머니, 오늘 고생하셨어요. 유진은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도 따라 들어갔다. 정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고생했다는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까? 정자는 TV를 끄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일주일 후, 유진의 회사 동료들이 집에 놀러 온다는 날. 정자는 또다시 새벽부터 준비했다. 음식을 만들고 집을 청소하고 과일을 깎았다. 오후 3시, 동료들이 도착했다. 4명의 여성들이 거실에 앉아 수다를 떨었다. 정자는 부엌에서 음식을 날랐다. 차를 따르고 과자를 내놓고 과일을 가져왔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한 동료가 밝게 인사했다. 정자는 어색하게 웃었다. 천천히 드세요. 동료들은 정자를 집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저 유진의 어머니로만 봤다. 정자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4시간 후, 동료들이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정자는 거실을 치우고
설거지를 마저 했다. 유진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엄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응, 친구들이 음식 맛있다고 했어요. 그래, 네. 엄마 덕분에 제가 좋은 딸처럼 보였어요.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서글펐다. 내가 딸을 위해 전시용 어머니가 된 건가. 다음 날 아침, 정자는 병원에 갔다. 물리치료를 받고 의사와 상담을 했다. 많이 나아지셨어요? 조금요. 그런데 여전히 아플 때가 많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쉬는 시간을 가지셔야 해요. 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다. 쉬는 시간이라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집에 돌아와서도 할 일은 끝이 없었다. 빨래, 청소, 요리. 정자는 쉬지 않고 움직였다. 어느 저녁, 정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유진과 민수, 수빈이는 모두 각자 방에 있었다. TV는 꺼져 있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이 집에서 뭘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주인? 아니야. 집주인이라면 이렇게 눈치 보지 않아. 어머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어머니라면 존중받아야 하는데. 그럼 나는 뭐지?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정자는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창밖은 어두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3월 초, 전기세 고지서가 나왔다. 정자는 우편함에서 그것을 꺼내 확인했다. 22만 원.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이번 달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정자는 고지서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다. 유진이 거실에 있었다. 유진아, 전기세가 많이 나왔어. 얼마예요? 22만 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난방을 많이 써서 그런가 봐. 엄마가 방에서 난방 많이 틀었나 보죠? 정자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 자기 방 난방은 거의 틀지 않았다. 추워도 이불을 더 덮고 잤다. 난방을 많이 튼 건 유진과 민수였다. 나는 별로 안 틀었는데. 그래도 어머니 명의 집이니까 어머니가 내셔야죠. 유진은 태연하게 말했다. 정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알았어. 정자는 고지서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다. 200만 원 남짓. 한 달 생활비, 관리비, 전기세, 병원비를 제하면 거의 남지 않는다. 이러다 통장이 바닥나겠어. 정자는 불안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민수가 정자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번 달부터 관리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요즘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머니가 좀 절약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절약을 뭘 어떻게 해요? 물이나 전기 같은 거요. 낭비하지 마시고. 정자는 어이가 없었다. 물이나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은 민수와 유진이었다. 민수는 매일 긴 샤워를 했고 유진은 드라이기를 오래 썼다. 하지만 정자는 그 말을 하지 못했다. 알겠어요. 민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머니, 이번 달 식비도 좀 줄여주세요. 요즘 지출이 많아서요. 식비를요? 네. 고기 같은 거 자주 사지 마시고 채소 위주로 해주세요. 정자는 숨이 막혔다. 고기를 사는 것도 자기 돈이고 채소를 사는 것도 자기 돈이다. 그런데 왜 민수가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제 돈으로 사는 건데. 어머니,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서로 아껴야죠.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정자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손이 떨렸다. 한 가족이라면서 왜 나한테만 아끼라고 하는 거지? 일주일 후,
유진이 정자에게 말했다. 엄마, 수빈이 방이 좀 좁아요. 그래. 네. 책상이랑 책장 놓으니까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유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엄마 방이랑 바꿀 수 없을까요? 정자는 귀를 의심했다. 내 방이랑? 네. 엄마 방이 수빈이 방보다 조금 더 넓잖아요. 수빈이가 거기로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는데? 수빈이 방으로 가시면 되죠. 정자는 할 말을 잃었다. 자기 방도 이미 충분히 작다. 그런데 더 작은 방으로 가라는 것이다. 나는 싫은데. 엄마, 애가 자라는데 공간이 필요해요. 엄마는 혼자 쓰시잖아요. 수빈이는 책도 많고 옷도 많아요. 그래도 엄마, 제발이요. 수빈이 생각 좀 해주세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간청이 섞여 있었다. 정자는 입을 다물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딸의 부탁을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았다. 생각 좀 해볼게. 빨리 결정해 주세요. 다음 주까지요. 유진은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정자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내 집인데 내 방도 빼앗기는 거야?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건 아니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다. 관리비, 전기세, 식비. 모두 자기가 냈다. 요리, 청소, 빨래. 모두 자기가 했다. 그런데 대가는 무엇이었나? 감사, 존중?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받았다. 나는 이 집에서 뭐지? 그 질문이 또 떠올랐다. 이번에는 대답이 조금 선명해졌다. 나는 무료 가정부야. 무료 요리사. 무료 청소부. 무료 육아 도우미. 정자는 눈물이 났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눈물을 흘렸다. 베개가 젖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유진과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다. 정자는 조용히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뭔가 바꿔야 해.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연했다. 정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후, 민수가 또다시 정자에게 요구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 부모님이 오신대요. 네, 오랜만에 뵙기로 했어요. 집에서 식사하기로 했거든요. 정자는 당황했다. 그럼 제가 음식을 준비해야 하나요? 당연하죠. 어머니가 음식 잘하시잖아요. 하지만 괜찮으시죠? 부모님이 어머니 음식 드시고 싶어 하세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정자는 혼자 남아 주먹을 꽉 쥐었다. 왜 내가 민수 부모님 음식까지 준비해야 하는 거지?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표현할 곳이 없었다. 토요일, 민수의 부모님이 왔다. 정자는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국. 8가지 반찬을 만들었다. 손은 쉴 틈이 없었다. 오후 2시, 부모님이 도착했다. 정자는 인사를 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민수의 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정자는 어색하게 웃었다. 식사가 시작됐다. 민수의 부모님은 음식을 칭찬했다. 역시 손맛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정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공허함만 커졌다. 식사가 끝나고 정자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민수의 부모님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자는 부엌에서 혼자 그릇을 닦았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저녁 6시.
부모님이 떠났다. 정자는 지쳐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온몸이 쑤셨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이제 정말 한계야. 다음 주 월요일, 유진이 다시 방 교환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뭘? 방 바꾸는 거요.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진이 다그쳤다. 엄마, 빨리 결정해 주세요. 수빈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싫어. 정자는 처음으로 거절했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왜요? 내 방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해? 엄마, 수빈이 생각 좀 해주세요. 나도 생각해줘.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왜 이러세요? 나도 사람이야. 내 공간이 필요해.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자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손이 떨렸다. 드디어 말했어. 하지만 속은 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안했다. 그날 밤, 유진과 민수가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정자는 자기 방에서 귀를 기울였다. 엄마가 요즘 이상해. 왜? 방 바꾸자고 했더니 거절하더라고.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잖아. 나이 드시니까 고집이 세지는 거지. 그래도 수빈이 생각하면 양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어머니도 입장이 있으시겠지. 입장? 집에서 놀고 계시는데 무슨 입장이 있어?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놀고 있다는 말에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내가 놀고 있다고? 눈물이 났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베개를 꽉 안고 숨죽여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산책을 하며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근처 공원을 걸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머리는 맑아졌다. 이제 결정해야 해.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것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서 행복하지 않아. 그 깨달음이 선명했다. 정자는 결심했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공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유진과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자는 아무 말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어 서류를 꺼냈다. 집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모두 확인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집 매매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정자는 조용히 준비했다. 부동산 중개사를 만나 집 시세를 확인했다. 매매 절차를 상담받았다. 그리고 작은 원룸을 알아봤다. 조용한 동네, 혼자 살기 적당한 크기. 가족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곧이야. 2주 후 매수자가 나타났다. 계약금을 받고 잔금 날짜를 잡았다. 한 달 후였다. 정자는 그 한 달 동안 차분히 짐을 정리했다. 옷, 책, 사진, 소중한 물건들. 하나씩 박스에 담았다. 유진과 민수는 눈치채지 못했다. 정자가 자기 방에서 뭘 하는지 관심이 없었다. 잔금 날 전날 밤, 유진과 민수, 수빈이는 주말 여행을 떠났다. 정자는 집에 혼자 남았다. 그들이 떠나자 정자는 마지막 짐을 챙겼다.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어 날짜를 잡았다. 내일 아침 9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정자는 거실을 둘러봤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다. 행복했던 기억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았다. 이제 떠날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왔다. 정자의 짐을 차에 실었다. 많지 않았다. 큰 트럭 한 대면 충분했다. 정자는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그리고 열쇠를 식탁 위에 놓았다. 옆에 편지 한 장을 남겼다. 유진아, 이 집을 팔았어. 새 주인이 이번 주 안에 들어올 거야. 미안하지만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동안 고마웠어. 사랑해. 엄마. 정자는 현관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이삿짐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다. 출발할까요? 기사가 물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갑시다. 트럭이 움직였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익숙한 풍경이 멀어졌다. 이제 시작이야. 오후 2시. 유진과 민수가 여행에서 돌아왔다. 집 앞에 도착해 문을 열려고 했는데 열쇠가 안 맞았다. 당황한 두 사람은 관리사무소에 갔다. 저희 집 열쇠가 안 맞는데요. 아, 그 집 어제 명의 변경됐어요. 새 주인이 들어오신대요. 유진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러 번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집이 왜 이래요? 1시간 후 정자에게서 답장이 왔다. 편지 읽어봐. 식탁 위에 놨어. 유진과 민수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집에 들어갔다. 식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편지를 다 읽고 유진은 주저앉았다. 엄마가 집을 팔았어.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밤 유진은 계속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정자는 받지 않았다. 문자만 보냈다.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해. 이해해줘. 유진은 눈물을 흘렸다. 민수는 옆에서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거야? 내가 잘못했나 봐. 유진은 울먹였다. 그제야 자신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랐다. 당연하게 요구했던 것들, 무시했던 감정들, 모든 것이 후회로 밀려왔다. 정자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 잡았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동네. 원룸 하나를 얻었다. 크지 않지만 자기만의 공간이었다. 짐을 풀고 방을 정리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정자는 창가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다. 평화롭다. 가슴이 편안해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일주일 후 정자는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다. 동네 상가 한 칸을 빌려 간판을 달았다. 정자네 반찬. 간단하지만 정겨운 이름이었다. 반찬을 만들어 진열했다. 김치, 나물, 조림, 볶음. 손맛이 배어있는 음식들이나 참게 속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맛있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자는 웃으며 반찬을 포장해줬다. 일은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다. 한 달 후, 동네 사람들과 친해졌다. 옆 가게 아주머니, 슈퍼 주인 아저씨, 단골 할머니들. 정자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정자 씨, 요즘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정자는 거울을 봤다. 정말 그랬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오랜만에 보는 자기 모습이었다. 2달 후,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엄마. 응? 엄마, 어디 계세요? 시골에 있어.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침묵이 흘렀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제가 엄마한테 너무 많이 요구했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자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 됐어. 나도 내 인생 살고 있어. 엄마 보고 싶어요. 정자는 잠시 생각했다. 나중에 보자. 지금은 좀 쉬고 싶어.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다. 정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출렁였다. 이제 내 시간이야. 3달 후, 정자는 아침마다 해변을 걸었다. 모래를 밟으며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무릎은 여전히 가끔 아팠지만 예전보다 나았다. 무리하지 않으니까. 반찬 가게는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정자는 만족했다. 4달 후, 유진이 찾아왔다. 혼자였다. 정자는 원룸 앞에서 딸을 맞았다. 엄마, 왔구나.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봤다. 유진은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응. 작네요. 혼자 살기엔 충분해.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정자는 딸을 안으로 들였다. 차를 내왔다. 앉아. 유진은 방바닥에 앉았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전망 좋다. 응. 침묵이 흘렀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괜찮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 감정은 생각 안 하고. 정자는 차를 마셨다.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다시 돌아오시면 안 돼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왜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유진아. 정자가 딸을 똑바로 봤다. 나는 내 엄마지만 내 가정부가 아니야. 나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이제 그걸 하고 싶어. 유진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이제 달라질게요. 알아. 하지만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이해해줘.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저녁. 정자는 유진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동네 작은 식당에서 해물탕을 먹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수빈이는 잘 지내? 응.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나도 보고 싶어. 다음에 데리고 올게요. 그래. 식사를 마치고 정자는 유진을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다. 조심히 가. 엄마도 건강하세요. 응. 버스가 떠났다. 정자는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멀어졌다. 정자는 혼자 해변으로 걸어갔다. 저녁바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정자는 모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차린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다. 6달 후, 정자는 완전히 적응했다. 반찬 가게는 단골들로 북적였다. 동네 사람들은 정자를 좋아했다. 정자도 그들을 좋아했다. 유진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다. 수빈이도 함께 왔다. 정자는 손녀를 반갑게 맞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해주지는 않았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할머니, 여기 좋아요. 수빈이가 말했다. 정자는 웃었다. 그치? 할머니, 여기서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수빈이는 할머니를 안았다. 정자는 손녀를 꼭 안았다. 사랑은 남아있어. 하지만 희생은 안 해. 1년 후, 정자는 작은 공방을 추가로 열었다. 반찬 가게 옆칸이었다. 도자기를 만드는 공방이었다.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것이었다.
흙을 만지며 그릇을 빚었다. 손끝에서 형태가 만들어졌다. 정자는 그 과정이 좋았다. 무언가를 창조하는 기쁨이었다. 정자 씨, 솜씨 좋으시네요. 동네 사람들이 칭찬했다. 정자는 수줍게 웃었다.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그래도 멋져요. 정자는 감사했다. 이런 인정, 이런 관심이 오랜만이었다. 2년 후, 정자는 건강했다. 무릎도 많이 나아졌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없는 환경. 모든 게 도움이 됐다. 유진과의 관계도 안정됐다. 딸은 더 이상 엄마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민수도 달라졌다. 예전보다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너희도.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민수가 말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됐어. 과거는 과거야. 어느 봄날 오후, 정자는 공방에서 도자기를 빚고 있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꽃향기가 났다. 손님이 들어왔다. 중년 여성이었다. 정자는 손을 닫고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여기 분위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구경하세요. 여성은 진열된 그릇들을 둘러봤다. 정자는 다시 작업대로 돌아가 도자기를 빚었다. 혼자 하세요? 여성이 물었다. 네. 대단하시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1요. 정말요? 안 보이시는데요. 정자는 웃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2년 정도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아, 그러시구나. 여기 적응하셨어요? 네, 아주 좋아요. 여성은 그릇 하나를 골랐다. 이거 살게요. 감사합니다. 정자는 그릇을 포장해줬다. 여성은 돈을 내고 나갔다. 정자는 다시 작업대로 돌아갔다. 흙을 만지며 정자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그 생각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저녁, 정자는 해변을 걸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파도가 출렁였다. 정자는 모래에 앉았다.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이제 나는 자유로워. 그 생각이 가슴 깊이 새겨졌다.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 딸을 위해, 사위를 위해, 손녀를 위해. 자신은 뒷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자신을 위해 산다. 자신의 꿈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것이 이기적인 걸까? 정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라고 믿었다. 딸을 사랑한다. 손녀도 사랑한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는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정자는 배웠다. 석양이 완전히 졌다. 어둠이 내려왔다. 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걸어갔다. 작은 원룸. 하지만 그곳은 정자의 왕국이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의 공간. 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을 켰다. 따뜻한 빛이 방을 채웠다. 정자는 창가에 앉았다. 밤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차립니다. 그 문장이 마음속에 울렸다. 정자는 미소 지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미소였다. 행복은 요란하지 않았다. 기적처럼 찾아오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 순간, 이 고요 속에서 정자는 확실히 느꼈다. 나는 행복해. 그것으로 충분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정자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다. 그리고 정자는 또다시 자신의 하루를 살 것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으로. 그것이 정자가 선택한 삶이었다. 그것이 정자가 찾은 자유였다. 내 집인데 내가 눈치 보내어오는 희생이 당연시된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늦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이며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